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계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36강, 바로 1930~4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4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76에서 77페이지와 82에서 8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는 내용을 정리하실 때 항상 제가 말해드린 틀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고 했죠? 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제강점기는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 1910년대, 1920년대, 1930~4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은 시기별로 뭐가 변한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식민통치 방법이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통치 방법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 일제강점기에서도 어느 시기에 해당하죠? 1930~40년대에 해당을 했죠. 그래서 시기 파악했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그 30~40년대라고 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정치적으로는 뭐? 민족 말살 정책. 경제적으로는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살펴봤죠. 그죠? 민족 말살 정책이 왜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병참 기지화 정책이 왜 나왔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쫙 우리가 나누어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걸 배웠으면은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래요.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그걸 봐야겠죠. 이젠 그걸 보는 겁니다. 30~40년대 독립운동 보러 갈 건데 그 독립운동도 국내와 국외로 나눠봐야 되고 이번에는 뭐? 국내의 독립운동을 공부하러 가는 거야. 30~40년대 국내 독립운동. 알았죠? 가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제목에 30~4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변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볼게요. 자, 우리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크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실력을 중시하던 민족주의와 평등을 중시하던 사회주의,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이제 각자 독립운동을 했었죠. 민족주의는 실력 양성운동, 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도 했고, 사회주의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위주로 흘러갔죠. 그죠? 근데 이 민족주의가 일본의 이간책으로 분열됐어. 어떻게 했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일본과 타협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왔죠. 그죠? 민족주의가 위기에 빠졌어. 다행히 제정신 박힌 애들이 있었죠. 이런 타협에 넘어가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던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어. 그지? 자, 그리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는 일본의 그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의 그 치안유지법과 탄압으로 위기에 빠졌죠. 이렇게 일본의 탄압에 의해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책으로 위기에 빠진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우리 어떻게 하자? 힘을 합치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 만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신간회. 이게 여러분 20년대 그 배웠던 중요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 신간회. 근데 그 신간회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해소하게 되죠. 해체가 아니야. 해소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 안 맞으니까 좀 잠깐 시간 좀 갖자. 오빠 우리 잠깐만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이런 거라 그랬죠. 이별하자는 게 아니야. 해소, 해체가 아닙니다. 자, 그 뒷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 20년대 말에 결국 신간회가 다시 해소되고 다시 뭐랑 뭐로 다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로 갈라진 그 뒷이야기가 바로 30~40년대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20년대까지 하나였다가 다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서 30~40년대에 갈라져 나온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민족주의. 자, 민족주의에서 강조하는 의미 뭐죠?
네, 바로 실력이에요. 사람은 가진 바 실력과 능력이 다르다. 그 실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길러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였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민족주의가 이제 딱 활동하려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크게 도시랑 농촌으로 나눠져 있잖아. 민족주의는 이 도시와 농촌 중에서 어느 지역의 실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빨리 키워야겠다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어디의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빨리 키우자 생각했을까요? 네, 농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물론 도시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당시 농촌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어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 40년대 병참기지와 남면 북양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이 완전 초토화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가 보기에 이 농촌부터 빨리 살려야 한다. 농촌은 이거 완전 망하기 직전이다 라고 생각해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민족주의가 생각했을 때 우리 농촌이 이렇게 가난하고 피폐하고 힘든 건 뭐 때문이라 생각했을까요?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 봤을까? 네,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에게 있다 봤어요. 우리 농민들이 게으르고 가난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농민들을 깨우쳐서 이 농민들을 실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생각했어. 그래서 민족주의는 농촌으로 가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바로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계몽이라는 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어리석음을 깨트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농민들의 실력을 기르려고 했느냐? 일단 여러분 실력을 기른다는 건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공부를 할 거면 최소한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의 거의 80% 이상은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고 얘들아. 상상이 안 가죠? 오늘날에 아무리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한글은 다 읽고 쓸 줄 알아. 근데 이 시대에는 한글을 읽고 쓸지 못하는 문맹이 80%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는 농촌으로 가서 제일 먼저 문맹,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부터 퇴치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읽고 쓰는 한글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어땠냐? 좀 심각하긴 했어요.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도박만 해. 밤새도록 술 맞고 도박하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TV 차요. 그러다가 자다가 이제 한 점심때쯤 일어나가지고 마누라 후드럽해. 야 이년아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이러면 이제 아유 이제 정말 없어요. 이러면 이제 막 집문서까지 뺏어간 다음에 또 이제 막 막걸리 먹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삶에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도박하지 마. 술 마시지 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근면 성실하게 일해. 마누라 때리지 마. 노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삶을 바른 생활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생활 개선운동,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도박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막 그런 술 마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런 민족주의가 했던 이 문맹퇴치랑 생활 개선에 관한 이런 농촌 계몽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게 바로 누구냐? 우리나라 신문사예요.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시행되면서 일본이 어쨌건 겉으로나마 우리의 그런 자유를 허락해주면서 우리말로 된 신문이 등장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였죠. 이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이 민족주의의 이런 농촌 계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1929년에 문자 보급 운동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촌에 뭘 보급하자? 문자를 보급하자 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나왔던 그 구호가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이런 이제 구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했던 운동은 1931년에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거를 동아일보는 진행을 해요. 브나로드라는 말은 러시아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나 잘났다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농촌 속으로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민중들과 함께하고 그 민중들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나왔던 게 이제 구호가 배우자, 가르치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이런 이제 구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상록수란 소설에 보면은 남주인공 동혁과 여주인공 영신이 나옵니다. 얘들은 대학생인데요. 얘들이 이제 방학 때 농촌으로 가서 그 농민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민족의식을 깨우쳐요. 근데 이제 이걸 일본이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엄청 탄압을 많이 해서 결국 이런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여주인공 영신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남주인공 동혁이가 내가 영신이의 목까지 이 농촌을 끝까지 지키고 농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야. 이 문자보급운동 이때를 배경으로 했던 소설이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말 잘못했어요. 브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브나로드 운동. 자, 그럼 여러분 신문사인데 여담이지만 신문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농촌개몽운동을 후원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애국심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보죠? 최소한 글은 알아야 신문을 볼 거 아니야.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 신문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자본주의적인 논리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일본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건 얘들 봐봐. 이건 농민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글 알려주고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거잖아.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지식인들이 농촌에 가서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글을 깨우치고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고 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셔야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거야. 이렇게 농민들이 이 운동에 따라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열심히 일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게 아니죠. 농민 똑똑해지고 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어디 조선제인들이 똑똑해지려고 그래? 어디 농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이러고 이제 일본이 탄압을 합니다. 자, 그럼 탄압한다고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너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몰래 숨어서 한다. 그래서 이 30, 40년대에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비밀 결사의 형태로 농촌 계몽운동이 벌어져요. 주로 학생들이 방학 때 내려가서 합니다. 근데 낮에 대놓고 학교를 만들면 일본이 학교 부셔버리고 이러니까 밤에 몰래 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밤야자의 학교 하자, 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야학 같은 게 있어요.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줍시다. 이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오전, 오후에는 수업 듣고 밤에 가서 이제 좀 한글을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대학교 때 잠깐 거기서 이제 좀 해본 적도 있었는데 되게 보람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이런 게 기회 되시면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 읽어봐봐. 지금 봐봐, 민족주의 30, 40년대. 자, 중요한 거는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서 민족주의는 어디로 갔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농촌으로 가서 농촌을 살리려고 했다. 근데 민족주의는 농촌이 가난한 이유, 농촌이 이렇게 피폐한 이유를 어디서 봤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 우리 농민들이 게으르고 무능하고 멍청하니까 이렇게 농민들이 농촌이 못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이 농민들의 어리석음, 농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농민들의 실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운동? 농촌 계몽운동. 그래서 농민들을 공부시키는 문맹퇴치나 생활개선 운동을 펼치죠. 이걸 이제 신문사들이 후원하면서 문자보급운동, 브나로드 운동 이런 것들 뭐 구호라든가 상록수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비밀결사 형태로까지 진행이 된다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30, 40년대 우리나라 농민들이 맨날 술만 처마시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가난한 이유가 우리 농민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빠가살이라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회주의인 거야. 얘들은 그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 농민들이 빠가사리여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왜 농민들에게 돌리느냐? 우리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 누구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농민들이 왜 술 마시고 노름하겠니? 농사 지을 땅이 없는데? 기껏 농사 지은 거 다 뺏겼는데? 근데 무슨 할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노동자 농민들과 단결해서 누구랑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논리는 이거야. 얘들이 원하는 건 뭐야? 사회주의 논리자들아. 사회주의는 민족주의가 실력을 강조한다면 사회주의 뭘 강조했죠? 평등. 누구의 평등? 우리 같은 일반인,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특정한 개인이 돈과 토지를 독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랑 지주는 나쁜 존재들이야. 얘들을 잡아 족치고 얘들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토지를 우리 노동자랑 농민이 나누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 노동자랑 농민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랑 자본가를 잡아 족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주랑 자본가는 대부분 다 그 시대의 친일파였죠.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 일본 제국이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진정한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이 단결해서 누구를? 지주 자본가와 그를 보호하는 일본을 잡아 족치자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이념이야. 왜 농민 탓을 하냐 이거예요. 진짜 문제 따로 있는데 그게 사회주의 뜻이 그게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의 농민들의 실력 문제다. 지주 자본가 일본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우리 노동자랑 농민들이 단결해서 일본과 싸워야 한다. 지주 자본가 타도하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일본에 빌붙어 있던 일본은 지주들 편이었으니까 일본과 빌붙어 있던 식민지 지주들을 타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일본을 몰아내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쌤, 근데 그 1920년대에 하셨던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네,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늘 똑같아. 근데 얘들아,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920년대에 이런 사회주의의 노동-농민운동과 지금 공부하는 3, 40년대의 노동-농민운동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아래다가 적어야겠다. 자, 1920년대의 노동-농민운동은 주로 뭐에 집중되어 있냐?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투쟁이랑 관련돼 있었어요. 월급 올려주세요. 소장료 낮추어주세요. 땅을 나누어주세요. 같은 먹고 사는 생존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적인 투쟁이었어. 근데 얘들아,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바뀌게 된 이유가 1920년대 말에 일본이 경제 대공황이 터지죠.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뭘 선택했죠? 이게 물건이 남아도라서 생긴 문제니까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 판매 시장 식민지를 확보하겠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족말살 정책, 경제적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우리 민족을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도 생각이 바뀐 거야. 야, 단순히 월급이 오른다 그래서 소장료가 낮추어진다 그래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기껏 소장료 낮췄더니 월급 올랐더니 나라가 사라져. 민족이 아예 사라져 있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일본 제국을 타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을 없애려는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일본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항일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3, 40년대예요. 일본의 이런 이제 식민 통치가 변하면서 우리도 좀 더 정치적인 투쟁. 그러니까 그 전에 먹고 사는 경제적인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일본이 가만 놔둘까요? 가만둘 리가 없죠. 이거 진짜 여러분 일본 얼마나 이거 사회주의를 싫어하는데 일본이 더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요. 당연히 사회주의. 일본이 탄압한다 그래서 안 할까요? 니들이 탄압하면 우리는 숨어서 한다. 비합법적. 그러니까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불법으로 움직이는 비합법적인 혁명조합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거 근본 이념은 같은데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20년대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 올려주세요. 서당에 낮춰주세요 했는데 3, 4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이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이거 민족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내 월급 문제가 내 월급이나 소장료가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일본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 정치적인 투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이 성격이 변화하는 거, 20년대 사회주의, 30, 40년대 사회주의 변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이런 혁명 조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어쨌건 지금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30, 40년대 따로따로 움직이죠. 농촌 계몽운동, 민족주의의 농촌 계몽운동, 사회주의의 노동농민운동 따로따로 놀고 있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까? 결국 또 30, 40년대 말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 뭉쳐보자 라는 그런 걸 하게 돼요. 참 역사라는 게 재밌죠. 그래서 막판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건국동맹. 44년에 나와요. 이걸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이거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만든 사람은 여운형이라는 분이고, 이건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로 힘을 합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이거면은 건국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일본 조만간 망할 것 같으니까 건국을 준비하자는 거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 이름을 뭐로 바꾸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바꿔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뭐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3, 40년대 국내 민족운동,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가 봤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워밍업 정도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래에 나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러 갈게요.